네, 그 송정은님께서 S&P 500을 조금씩 적립식으로 모으고 싶은데 연금저축펀드에서 모아야 하는지 그냥 주식으로 모아야 하는지. 연금저축 계좌가 세제 혜택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세제 혜택이 있는 만큼 뭐든지 혜택이 있다는 거는 그에 따르는 이제 제약도 함께 온다는 거거든요. 특히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의 목적에 맞게 운용을 할 때 세제 혜택이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 분들께서는 너무 처음부터 큰 비중으로 연금저축 계좌를 모으는 거는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해외 직투 같은 경우에도 그 세제 혜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된다는 거는 그것도 혜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250만 원까지 원래는 22%의 해외 직투로 했을 때 세금을 떼게 되는데 비과세라는 거는 그것만 해도 꽤 큰 혜택인 거잖아요. 그래서 연금저축이 세제 혜택이 있는 부분은 있지만 해외 직투의 경우에도 250만 원이라는 그 비과세 혜택이 있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좀 짧게 운용을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ISA 계좌가 있잖아요. 그죠? 3년만 운용을 하면은 거기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ISA 계좌, 연금저축 계좌, 그리고 해외 직투 이렇게 다양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적립식으로 모아가다 보면은 노후 준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후 준비만 모든 금액이 들어가면은 또 그것도 좋지 않잖아요. 내가 중간에 큰 자금 운용으로 뭐 부동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전세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보증금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 거니까 좀 상황에 맞게 운용을 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고민을 하실 때는 계좌마다 계좌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분산 투자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세제 혜택이 다 달라지고 세제 혜택을 더 받는 것만 하더라도 나에게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잠깐의 이제 짤막한 홍보를 하자면은 제가 여기에 이제 마편투 실천 강의를 이제 마편투 클럽 회원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데 그런 세제 혜택과 관련된 내용들도 다 이제 다룰 예정이에요. 이제 예전에 제가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했던 57만 원짜리 강의를 이제 온라인으로 다 업로드를 해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업로드를 할 테니까 혹시 마편투 클럽을 이용하셔서 이제 무료로 이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가입은 21일까지 가입을 하셔야지 회비가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22일부터는 가격이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지금 저를 도와주는 직원 두 분이 있는데 사실 그분도 인건비도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최대한 제가 처음에는 이제 회비니까 좀 저렴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갖고 기존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저렴하게 책정을 하려고 했고요. 우선 순차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 WS 박님 반드시 읽어야 하는 추천책 있으신가요? 이거를 질문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처음 투자서를 읽는 분들에게 그리고 온라인 독서 모임에서도 처음 읽을 책인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책을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와 관련돼서는 엄청나게 지식이 많은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이전에 투자를 대하는 나의 심리와 내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츠 관련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요즘 국내 리츠주 투자에도 적절한 시기일까요? 사실 제가 국내 리츠주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든지 가입 가능한 건가요? 가입받는 기간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1일까지 가입을 하셔야지 회비가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마편투 클럽 오픈 채팅방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요거는 저희 클럽 채팅방에서는 여러분들 각자마다 마음 편한 투자를 실천하시는 그런 이제 방법론적인 것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회원분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종목을 이번 달에 매수를 하면은 그거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다른 회원분들께 인증을 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독려해 주고, 그리고 서로 간에 잘 모르는 것들이 있다면 회원분들끼리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서로 자료 같은 거나 정보 같은 것도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팬딩에서 매일매일 공부를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데, 그 컨텐츠를 올릴 때마다 채팅방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 오늘 제가 라이브를 진행을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 클럽 회원분들을 더 많이 유치를 해야지 서로 간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갖고 더 많은 분들을 유치를 해서 함께 좋은 투자를 오랫동안 해 나아가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고요. 지대로님 질문 길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남겨주시면은 제가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송정은님 답변이 도움되셨다니 정말 기쁘네요. 네. 계좌 분산 투자도 분산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계좌마다 세제 혜택이 달라지니까요.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이 여러분들 돈 모으기잖아요. 근데 이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약간 수익률을 단기에 많이 내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시기도 하는데,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이 재테크이기 때문에 저축을 얼마나 하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저축률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사회초년생 때 함께 살면서 이제 집에서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월세가 나가는 부분도 없었고요. 제 개인적인 소신이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까지는 자동차를 사지 말자. 왜냐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자마자 감가가 되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사지 말자. 이런 개인적인 가치관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람마다 월세를 살아야 되는 분들도 있고, 가끔 가다가는 지방에서 반드시 자차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셔서 이 저축률이라는 그 비율 자체는 되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최대 한 75%까지는 저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목표는 뭐 80%, 90%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마냥 저축률을 높일 수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70에서 75%, 적어도 70% 이상은 계속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70%였다. 다람님께서 매월 100만 원 정도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1000만 원 정도 투자 자금이 생겼는데 S&P 500에 한 번에 넣는 게 좋을까요? 분할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과거의 데이터로 보고 확률적으로 보면은 한 번에 넣는 게 수익률도 더 좋고요. 그게 이제 여러모로 수익률에 있어서는 더 좋았어요. 분할 매수를 왜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분할 매수를 하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나의 멘탈 관리예요. 내가 처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뭔가 투자 경험이 많지 않으면은, 그리고 예적금만 해오신 분들께서는 이게 주가가 마이너스로 가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되게 고통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유 자금이 없이 이제 한 번에 몰빵을 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수익률 나면은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분할 매수를 하면은 그래 어차피 나는 지금 뭐 10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 투자하고 900만 원 남아 있으니까 그거 더 사면 되지, 이렇게 좀 더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고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좀 여러 번에 나눠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조심을 하셔야 될 거는, 여러 번 나눈다고 그 했을 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기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 번 나눠서 사는데 한 달 안에 다 모든 걸 매수를 해버리면은 그거는 여러 번에 나눠서 사는 그 효과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덜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 번 나눠서 산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상으로 1차는 투자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2년 동안에 나눠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게 1차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좋았고요. 단순하게 수익률의 관점에서는 그냥 일시에 거치식으로 매수를 하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게 확률적으로 더 성과는 좋았다. 그런데 내가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생각해 봐야 하고, 투자 경험이 많지 않으면 그거를 하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고민해 보셔야 한다. 그럼 국내 상장 S&P 500보다 해외 상장 ETF가 더 나을까요? 이것도 똑같은 질문이실 수 있는데요. 국내 상장 S&P 500은 장점이 뭐냐면은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리고 미국 직투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직투를 해서 이제 배당금을 받으면은 달러를 배당금을 받는 장점이 있고, 또 연간 25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상장 S&P 500이냐 해외 직투 S&P 500이냐 그 차이는 내가 세제 혜택을 어떠한 계좌를 통해서 받을 것인지 그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수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펜토 클럽 회원이기 때문에 강의에다가 이거를 이제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뚜루루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분할 매수를 한다면 매번 같은 날짜를 지정해서 하시나요? 제가 이거를 예전 영상에서 분석을 한 게 있는데요. 이게 날짜를 뭔가 이제 내가 열심히 고민을 해서 다르게 날짜를 하나, 매번 같은 날짜에 하나. 우리 목표는 마음 편한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가 목표잖아요.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은 거의 똔똔이 된다. 조심해야 될 거는 투자를 한다고 시간 낭비를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시간인데 허튼 곳에 시간을 많이 할애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은 어떤 날에 사든지 간에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더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과 그 생각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거를 언제 사갖고 더 수익률을 더 빨리 더 많이 올리는 거를 고민하는 것보단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고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지대로님께서 이제 질문을 남겨주신 것부터 보겠습니다. 매달 급여의 60%를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소수점 투자가 없을 때여서 SPY 같은 ETF는 너무 비싸고 리얼티 인컴 같은 분기 배당을 섞어서 월 배당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고요. 현재 제 포트를 분산 투자하여 주식 8, 안전자산 2로 운영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는 한 번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방향으로는 그 분산 투자를 생각하셔서 금과 채권 그리고 주식까지 이렇게 보유를 하고 계시다는 것은 이제 안정적인 운용을 목표로 하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채권의 성격이 있거든요. 이제 주식의 성격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채권의 성격이 더 강한 주식형 ETF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제피의 비중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어떻게 답을 내려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내 나이와 그리고 현금 흐름과 내 그 자산을 운용하는 목표 이런 것들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대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원이시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면은 스스로가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슈드와 제피를 반반씩 투자하는데 경기 침체에 따라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서요. 과거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이게 뭐든지 주가라는 거는 선반영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침체가 돼서 주가가 하락할 것 같다. 이러면은 이미 몇 개월, 뭐 3에서 보통 6개월 선반영이 먼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에서 6개월 전에 이미 6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미리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경기 침체가 딱 되면은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오를 일밖에 없다라고 해서 또 오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주가라는 게 꼭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거야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요즘에 뭔가 이제 시중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지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경기 침체 일어날 거다고 하면서 뭔가 주식 투자 조심해야 한다. 뭐 물론 언제나 주식 투자는 조심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현금 보유를 일정 수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꼭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니더라. 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제일 좋은 선택은 저스트 킵 바잉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라고도 이제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꾸준히 사고 있다가 비중 조절만 조금씩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간에 이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펜투 클럽에서 함께 해 나아갔을 때 좋은 성과를 개인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심키님 같은 경우에는 VO를 적립식 투자를 하는데 항상 금액이 남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일정한 금액을 최대한 채우는 거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최대한 채울 때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를 내가 감안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주식을 최대한 많이 보유하고 오랫동안 투자를 할 때 그때 성과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셔야 될 건 딱 두 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식을 많이 살 수 있고 동시에 어떻게 하면 오래 보유할 수 있을까? 딱 이 두 가지인데 한편으로는 내가 주식을 너무 많이 보유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어떻게 보면 오래 투자를 하는 그 목적에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많이 투자할 수 있는지. 그래서 신키님께서는 만약에 이제 소수점 투자를 하면서 이제 부족한 이제 자투리 금액을 다 채워 놓는 그런 투자를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래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영끌해 갖고 다 넣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다만 이거를 오래 투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무리를 하고 있는지는 이제 자신만이 알겠죠. 남이 판단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20대라서 아무래도 연금저축계좌에서 S&P를 매수하는 게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연금을 보통 60세 이후에 개시를 하니까 뭐 한 3, 40년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3, 40년의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라도 매수를 연금저축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소액이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젊으신데 앞으로 이제 투자를 어떻게 내가 해 나가고 내 자금 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연금저축에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면 오히려 그것도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직장인이시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의 금액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넣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내가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액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나중에 큰 성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금 보유는 달러로 하는 게 좋나요? 뭐 원화로 하는 게 좋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겠죠. 환율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겠죠. 근데 환율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달러 환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원화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1200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 달러로 바꿔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규모가 크다고 ETF가 좋은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미국 직투 같은 경우는 SPY가 VO나 IVV ETF보다 규모는 훨씬 크거든요. SPY가. 그런데도 VO와 IVV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더 많이 매수를 하고 계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운용 수수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에이스 추천을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월마다 통계치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배당 수익률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용을 해왔던 그 이제 수수료 비용 등을 봤을 때 에이스가 더 나았기 때문에 그 영상 보시면은 나오지 않나요? 네, 그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가 도출을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이 없어서 이제 그 막간을 이용해서 마편투 클럽 홍보 좀 할게요. 저는 홍보를 제가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마편투 클럽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커뮤니티에도 계속해서 올리고요. 그리고 함께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이제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참여를 해 주시니까요. 그런 것들 만약에 내 나이라든지 투자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민이 되신다면은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분위기가 정말 좋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언제 들어오셔도 정말 편안하게 이제 같이 이제 모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임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 편한 투자를 장기간에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10가지 컨텐츠를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제 함께 해 주신다면 더 공부도 많이 하고 더 친목도 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정희님, 나이가 있는데도 연금저축으로 모으는 게 맞는지요? 많이 질문 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이거를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 마편투 클럽에서 제가 칼럼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일반 개인 투자자이고요. 그리고 그분의 뭐 직업도 일반 그냥 주유소에서 알바 같은 거 하는 그런 주유소 직원이셨고 이제 환경 미화를 해주셨던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소득이 많지 않은 평범한 이제 사람이었는데 그분께서 92세까지 투자를 하시니까
자산이 800만 달러가 되었다. 라는 이제 내용의 칼럼을 제가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다 어떤 내용을 썼냐면은 보통 이제 60세까지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들이. 내 60세인데 내가 지금 뭐 투자를 해봤자 얼마나 더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92세까지 투자를 해서 800만 달러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평생 같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연금저축으로 모으셨을 때 5년만 매수를 하면은, 요 5년만 그 계좌를 운용을 하면은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좋을 수도 있다. 주부이시기도 하고 돈을 찾을 일은 없을 듯 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돈을 바로 찾을 일은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5년만 있으면은 내가 연금을 그 계좌에서 찾을 수 있는, 다른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뭐 몇십 년 이상 20년 넘게 운용을 해야지 거기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점에서 장점일 수도 있죠. 김태용님께서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5년에서 7년 뒤에 집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데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형 ETF에 투자를 하는 거. 5에서 7년 있다가 집을 구매를 하면은 이제 주식을 모두 빼갖고 거기 이제 집을 사는데 투자를 하신다 이런 계획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런 금액으로 이렇게 기한의 정함이 있는 투자 금액으로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5년에서 7년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뭐 긴 투자라고 장기 투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내가 집을 사야 되는 5년에서 7년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잠깐의 코로나에 주가가 하락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가가 급락을 맞아버리면은 그때 내가 꼭 집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멘탈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그 돈으로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투자 금액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은 투자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유지를 할까 이걸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금액도 늘리고 싶고, 그런데 뭐 5년, 7년 후에는 돈을 찾아서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 투자에 뭔가 이율 배반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옳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딱 5년에서 7년 이렇게 기한의 정함이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지 마시고 정말 소액이라도 내가 오랫동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임종수님, 마펜트 클럽은 정기적 오프라인 모임 외에 조별 모임 등도 진행을 하나요? 모임 클럽이 커지면은 이제 조별로 나눠서 이제 조별 모임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권해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는 제 개인이 이제 제가 조금 개입하는 부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미니 특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왜냐면 처음에는 당연히 투자에 대한 나의 철학이라든지 그런 그 심리 상태라든지 이런 게 바로 서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은 제가 처음에 여러 칼럼 등을 통해서 평소에 많이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처음에는 제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각자가 이제 좀 투자에 대해서 이제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조장, 부조장 이런 것도 지정을 제가 해드리면서 개별 모임을 하실 수도 있게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은 그렇게 돼요. 정말 이 모임이 정말 장기 투자를 위한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모든 계획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정말 제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이 마음 편한 투자를 장기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은 뭐든지 다 반영을 해서 제가 도와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게 말 표현이 조금 세시긴 한데 투자는 예,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90이 넘었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 투자로 좋은 성과를 낸 개인 투자자들은 다 이제 장기 투자를 했고 그런 목표를 갖고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자산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중요한 거는 내가 단기간에 투자를 크게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단기간에 크게 성과를 한 번쯤은 내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운이라는 것도 따라주고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보기도 하고요. 근데 같은 방식으로 크게 잃어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나한테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투자를 하는데 너무 많이 빼앗기고, 또 장기적으로 절대 성과가 잘 나지 않는다는 거 이미 충분히 다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마음 편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식 투자로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크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적당히 큰 돈을 내가 투자를 해서 5년, 7년 동안의 수익 내고선 빠져야지. 연평균 수익률이 8%라고 하더라도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플러스 30%도 있고 마이너스 20%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장기간에 8%의 성과가 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해마다 8%가 아니라서 그런 5년, 7년의 단기간의 성과는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래 투자하려고 하는 목표가 제일 중요하다. 다람님께서 저 역시 사회초년생이라 멀지 않은 미래에 집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주택 구입 자금은 예적금으로 저축하는 게 맞을까요? 이 멀지 않은 미래가 어느 정도의 미래인가 또 중요하고요. 근데 이게 투자라는 게 하루아침에 내가 실력이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주택 구입 자금이 주된 목적이시라면은 예적금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 투자는 기한의 정함이 있는 돈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거주의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나중에 집 한 채만 안고선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58%의 미국인 그 베이비 부머들이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내가 거주의 안정성만큼이나 노후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가장 좋은 노후 준비의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집을 사는 게 1차 목표, 요즘에 이제 집값이 이제 한참 이슈가 되고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부동산을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목표가 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것만 생각하다가는 오히려 노후 준비를 나중에 후회를 하실 수도 있다. 이게 내 집 한 채가 있다고 해서 노후 준비까지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특히 적은 금액이라도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도움이 훨씬 크게 되기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부는 노후 준비를 꼭 하셔야 된다. 그 비율이 달라질 뿐이지 이 자산에 이 나이 때까지는 몰빵, 저 자산에 저 나이 때까지 몰빵 하면은 항상 후회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후회를 줄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균형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균형에 대한 밸런스를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마편트 클럽의 연령대가 지금 20, 30대 회원분들이 많으신 편이에요. 한 절반 가까이는 20, 30대 회원분들이시고요. 40대, 50대, 60대가 나머지시거든요. 그래서 20, 30대 회원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연령대도 한 거의 반반이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마편투를 하시려고 하는 목표를 젊은 분들이 봤을 때도 그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젊은 친구들도 저렇게 건실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걸 보면서 자극이 되면서 서로 간에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의도에 맞게 지금 마편투 회원분들이 지금 잘 모이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세금이 정말 무서워져요. 이게 투자 금액이 길어질수록 세금이 무서워지기 때문에,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계좌도 분산 투자를 하셔라. 계좌마다 혜택이 다 다르고요. 목적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계좌도 분산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편투 클럽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했던 57만 원에 2달 과정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온라인으로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마편투 클럽 회원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받아서 많이 공통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주요 ETF 칼럼,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발행한 그 칼럼들이 유료로 제공되는 칼럼들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큐레이션 해갖고 정보만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마편투를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들, 장단점, 이런 것들을 균형감 있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하시려면은
찾는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연간 회원권만 하더라도 120만 원 가까이 들거든요. 제가 한두 군데에서만 이제 보는 게 아니라 한 세네 군데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확인하시고 싶으셔도 이제 돈이 꽤 많이 드는 건데 제가 한 번에 해석도 하고 제 좋은 내용도 취합을 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 그런 점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모임이 주 목적이긴 하지만 콘텐츠만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혜택이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내가 그동안 몇 년 동안에 좋은 투자를 오랫동안 해온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내가 누군가의 말에 딱 휘둘려 버려서 그걸 팔고선 이제 갈아타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공든탑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보통 주변을 둘러보면은 마음 편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 편한 투자를 하는, 건실한 투자를 하는 우리끼리 함께 모여서 오랫동안 좋은 투자를 하자라는 게 목표이고요. 그리고 이 마편투 클럽에 대해서는 그 22일부터는 이제 가격 인상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은 영상의 더보기를 참고를 해주시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는 이제 고용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마구마구 괴롭혀 주세요.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들었다 싶으셔도 더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마구마구 질문을 해주시면은 언제든지 지금 이 시간에도 늦은 시간이죠. 이 시간에도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것들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선택도 마음 편하게 선택하실 수 있길 바랄게요.